안녕하십니까. 신용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땅속의 알이라고 불리는 토란에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뮤신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위 점막 보호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란엔 옥산살 칼슘이라 불리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반드시 삶거나 데친 이후에 섭취해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전원주택에서의 삶을 꿈꾸기도 하는데요. 자랑 가운데 알루미늄 소재를 이용한 모듈러 공법으로 튼튼한 전원주택을 짓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의 도시 주거 공간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으로 커다란 건물에 복수의 가구가 들어서서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동안 가파르게 치솟은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원주택에 거주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답답한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이 넓은 마당과 산으로 둘러싸인 전원주택에서의 생활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공동주택의 단점 중 하나인 이웃 간 층간 소음의 불편함을 피하고 텃밭을 가꾸며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어 전원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뛰어난 건축 기술과 개성 있는 디자인 등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전원주택 시공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예, 저희는 주로 이동식 주택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하고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디자인으로 소형 평수부터 대형 평수까지 건물을 제작하여 공공기관의 휴양시설이나 낙후된 폐교를 되살리는 교육사업에 동참하고 개인 전원주택이나 세컨드하우스를 만들어 보급하며 국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다양한 업체들도 있는데 다 그것은 각져 있고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좀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둥글고 자연스러운 그런 곡선미를 가져서 짓는 게 국내는 없으니까 저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규모의 생산 설비를 갖추어 집을 공장에서 짓는다는데요. 우선 H빔을 사용하여 기초를 만들고 그 다음 상부 트러스를 만들어 철골조의 형태를 용접으로 조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을 곡면 밴딩한 후 철골조에 붙여서 이음새가 어깨 끼우고 슬라이드 방식의 공법을 이용하여 간격 조절을 한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단열에 우수한 우레탄 발포 작업을 한 뒤 바닥 난방 시공을 하고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끝나면 콘크리트를 굳히는 양생 과정을 거쳐 내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다는데요. 경남 함양에 위치한 한 이동식 주택. 이 집은 장은경 씨가 알루미늄 기반의 주택 시공업체에 의뢰를 하여 탄생시킨 집이라고 하는데요. 알루미늄 외장재를 곡선과 기하학적인 형태로 디자인하여 시선을 사로잡고 내부 마감재는 친환경 편백나무와 하이크 실크보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양한 컬러로 불소 도장을 하여 반영구적이고 변형이 되지 않는 높은 내구성을 가진다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집이 그래도 뭐 투기 비용에 비해서 이제 이후에 이제 들어가는 경제적인 게 덜 부담스러우니까 한번 지어보자 하고 화성에 이제 이 공장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아저씨하고 가서 이제 사장님을 만나 뵈니까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셔가지고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집 한번 지으면은 10년을 넣는다 하는데 이제 그런 부담감을 덜어주시길래 이제 결정을 하고 이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각박한 세상살이에서 벗어나 물 좋고 공기 좋은 전원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알루미늄 소재의 차별화된 시공 방법을 통해 튼튼하면서도 멋진 나만의 집을 지어 힐링 라이프를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현재까지도 둥글고
이런 모양의 집을 갖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더 고객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락하고 이러한 디자인이 예쁜 건물을 더 많이 연구해서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칫 건축물에서 화재라도 발생하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화재 발생 시에 화재를 지연시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화유리로 구성된 문을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요즘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재로 인한 사고는 불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고 하는데요. 건축물에서 화재에 대한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부분은 화재 발생 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 확보와 대피 시간을 벌어주어 인명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른 방화구획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 방화문은 시야를 가려 답답함을 초래하고 이동할 때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방화문에 방화유리를 적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경기도 광명에 위치한 한 공공건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이곳에는 단순 유리로 된 문이 아닌 방화유리로 된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다는데요. 이 방화유리 자동문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야 확보 및 화염으로부터의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평상시 방화유리 자동문을 통해 이동할 경우 반대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이 용이하여 충돌이나 부딪힘의 위험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데요. 이곳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편인데요. 방화유리 자동문을 설치하니 개방감도 좋고 화재에 대한 안정성도 높아 아주 좋습니다. 높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방화유리 자동문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에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방화문이라 하면 철제로만 이루어진 철문이었지만 방화유리 등 신자재 기술 개발로 방화유리문, 방화목재문 등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 새로운 고시를 내려 2014년 이후 철제가 아닌 자재로 만든 방화문도 비차열 1시간의 내화 성능을 갖추면 방화문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회사의 전신인 곳에서 방화유리 창호 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매년 여러 차례 내화 테스트를 시행하여 변화되는 국토부 고시에 맞는 방화유리로 구성된 방화문을 지속적으로 납품하던 중 2013년 방화유리 창호 전문 제작 공장 및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방화유리 스윙도어부터 방화유리 자동문과 방화유리 창문, 내화유리 벽체를 매년 약 600개 이상 현장에 납품하고 있다는데요. 다년간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갖춘 이곳은 전문 업체로서 한 발 더 빠르게 준비하여 2021년 8월에 대대적으로 개정된 방화문 관련 법령에 적합한 방화유리 자동문의 품질 인증서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운영 철학은 정직한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에 매스컴에서 불타는 방화문이라는 주제로 방화문에 관한 관련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내화 테스트 제품과 실제 현장에 납품된 제품이 성능이 상이하여 생기는 결과입니다. 당사에서는 방화유리로 구성된 방화문으로서 외관상 미적인 부분도 강조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방화 성능이 반드시 발현되는 제품이어야 하므로 제작상 모든 공정에서 품질 관리 부분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끔 고객사에서 미관상 제품의 일부를 변형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 경영 방침은 제품의 성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변형은 절대 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납품하는 방화유리문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설치해 불길이나 연기 확산을 정해진 시간 동안 차단하며 이를 통해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내 식당이나 병원의 출입구에 방화유리문을 설치할 경우 개방감과 함께 내화 성능을 같이 충족할 수 있으며 여기에 추가로 자동문까지 개발하여 편의성까지 잡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강화된 법령에 적합한 내화 성능 테스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방화유리 창호는 일반 철제 방화문 관련 법령과 동일한 기준으로 내화 성능 테스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화성, 차연성 및 각종 물리적인 테스트를 포함합니다. 다만 2021년 8월에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60분 내화 기준이 70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히 10분의 시간이 추가로 보일 수 있지만 이미 60분간 최대 온도로 가열돼 임계치에 도달한 제품이 천도시에서 추가적인 10분을 견딜 수 있는 기술 개발은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제품을 업그레이드해 관련 특허를 취득하고 추가로 4건을 추론 중이며 이러한 기술력으로 스윙도어, 자동 슬라이딩도어 모두 내화 성능을 통과했습니다. 화재를 지연시켜 인명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품인 방화 유리문. 앞으로도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화 유리 창호를 선보여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저희 회사는 국가의 고효율 에너지 자재 인증 제도에 맞춰 화염을 막아주는 방화성, 유리 제품으로서의 개방성, 자동문의 편의성을 추가하여 단열 기능을 갖춘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방화유리 창호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어려움은 많겠지만 항상 고민하고 개발하여 건축 자재 시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은 집도 막상 안에 들어가 보면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막상 정리를 하려고 해도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고들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리 수납 전문가와 함께 집안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니멀리즘 라이프가 유행하면서 최소한의 것만 지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쟁여두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건을 보관하는 데 있어 쌓아두기만 한다면 집이 아니라 어느새 창고가 되기 마련일 텐데요. 이에 정리정돈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인테리어나 정리정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데요. 부산에 위치한 한 가정집, 정리수납 전문가에게 집 정리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한 유명희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청소를 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고 또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많이 노력하였지만 정리할 그때뿐이고 또 며칠이 지나면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정리 수납에 대해서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위해 물건과 공간을 전문적으로 정리해주는 강지원 정리수납 전문가. 집 정리 컨설팅을 위해 이곳에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정리수납이 안 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집안 곳곳을 살펴본 후 정리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배치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정리수납을 시작하는데요. 옷장의 경우 옷의 소재나 종류별로 분류한 후 입을 옷과 입지 않을 옷을 가려낸 다음 옷걸이와 수납 박스를 이용해 옷을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합니다. 옷 정리할 때는 거는 수납과 서랍장 수납이 있는데 거는 수납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이 뭐 하나라도 더 과정을 거치면 복잡하고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걸어서 수납하면 눈앞에 바로 보이니까 걸어서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옷을 사람들이 그 포켓을 많이 넣으니까 뭐 하나 꺼내면 막 흐트러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로로 이렇게 포개지 말고 세로로 이렇게 세우면 어떤 옷이 있는가 표시도 나고 이용하기 편해서 세로로 수납하는 게 좋고요. 또 뭐 인테리어까지 생각한다면 컬러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요즘 뭐 봄, 여름, 가을, 겨울보다는 소재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하는 게 옷 찾기가 가장 좋거든요. 예, 그게 아마 옷 걸 때 가장 좋고, 사람들이 뭐 이쁘게 하고 막 이런 것보다 내가 가장 이용하기 좋게 정리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내가 손이 잘 가는 곳에 있어야 그걸 자주 입게 되고, 안 보이면 좋은 옷도 안 입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보이는 곳에 내가 자주 이용하는 옷, 그렇게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주방은 상부장과 하부장, 그리고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주변, 식품 보관장 순으로 정리를 한다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것과 가끔 사용하는 것을 종류에 따라 나눈 후 효율적으로 배치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잘 쓰지 않는 무거운 것은 아래쪽에, 가벼운 것은 위쪽에 수납한다는데요. 주방은요, 1단, 2단, 3단이 있는데 사람의 키마다 다른데
내가 이용하기 가장 좋은 곳에 자주 쓰는 용기 같은 걸 넣으시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3개월, 6개월, 1년에 한 번씩 쓰는 거 넣으시면 좋고요. 넣으실 때도 이렇게 뭐 앞에는 낮게, 뒤에는 높게 이렇게 해서 뒤에 물건이 숨겨서 안 쓰지는 그런 거는 있으면 안 되고, 항상 눈에 보이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다음에 이용 안 하고 막 이런 게 없이 잘 이용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다 세로 수납, 내 눈에 보이게 해야지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안 쓰는 것들은 짝이 안 맞거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버려주시는 게 좋고, 아깝다고 놔두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정리해서 깔끔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고, 그릇도 좋아하는 건 자주 이용해줘야 그릇도 우리 주인이 잘 되게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 정리를 할 때는 자주 먹는 반찬은 반찬통에 담아 시선이 닿는 곳이나 꺼내기 쉬운 곳에 두고요. 냉장고 문칸에는 소스나 음료수, 그리고 되도록 빨리 먹어야 하는 유제품을 보관하며, 과일이나 채소를 넣는 신성칸은 용기나 지퍼백을 이용해 종류별로 세로 수납해 넣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리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정리 수납 유지 방법까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제 혼자 할 때보다 옷을 걸 때나 또 옷을 갤 때나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 규칙을 가지고 차례대로 하니까 흐트러짐이 없고, 그 다음도 그 규칙대로 하니까 더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지원 정리수납 전문가는 고객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고객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큰 사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는데요. 특히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정리수납 컨설팅 현장 실습 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이 실무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현장에 오니까 직접 생동감도 더 느껴지고,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게 물건을 수납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지 너무나 자세히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사철이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고민인 우리 집 정리. 이제는 정리수납 전문가의 손길과 노하우를 통해 필요 없는 물건은 싹 버리고 잘 정리해 공간의 여유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항상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 편리하게 이용하면 되거든요. 뭐 칼, 가위 뭐 이런 거 도구는 같이 쓴다면 같이 쓰고, 밥그릇 있으면 국그릇 있어야 되고, 항상 이렇게 같은 것끼리 이렇게 모아놓으면 쓰기 좋은데, 국그릇 여기 있고 밥그릇 저기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이나 똑같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느냐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뭐 물을 자주 마신다 이러면 컵을 자주 사용하는 곳에 놔두고 내가 편리한 대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잘못된 자세 때문에 목이나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디스크로 악화될 수도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목, 허리 디스크의 치료 방법부터 사후 관리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농사나 고기잡이가 주된 생계유지 수단이었는데요. 이처럼 과도한 신체적 노동으로 인해 무릎이나 어깨 등 관절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현재는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종사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듯 부동자세로 인해 근육량이 감소하고 척추의 부담이 가중하여 목, 허리 디스크 질환을 겪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디스크란 무엇일까요? 인체 중심에는 여러 개의 작은 척추뼈가 모여서 척추라는 기둥을 이룹니다. 척추뼈 사이에는 척추뼈끼리 부딪힌 것을 막아주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하는 디스크라는 말랑말랑한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구조물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 제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디스크 탈출증,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 디스크 위치에 따라 목, 허리 디스크로 나눌 수 있으며 허리 디스크가 더 흔히 발생합니다. 디스크가 의심된다면 병원에 방문해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아봐야 하는데요. 진찰 시 평소 자세와 직업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좁아진 척추 간격을 관찰하며 CT나 MRI 검사를 통해 디스크 탈출 여부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튀어나온 디스크는 척추 뒤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 통증을 유발합니다. 초기에는 목, 허리 통증 정도로 불편할 수 있지만 디스크가 진행하게 되면 목의 경우 어깨를 포함한 상지,
허리의 경우 엉덩이 및 하지의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디스크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도수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존적 치료 중에서도 도수 치료 같은 경우 한번 굳어진 자세를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데요. 해부학적 및 생리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 치료사가 손과 도구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변형된 척추와 골반을 교정하고 척추 구조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도수 치료는 목이나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신체 균형 개선을 비롯해 유연성 및 근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도수 치료는 부작용 확률이 낮아서 당뇨 및 고혈압 환자들도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데요. 문제가 있는 신경을 컴퓨터 영상 장치로 찾아내고 그 부위에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되고 시술 후 회복도 빠른 편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 하나인 목, 허리 디스크. 이제는 신체 곳곳에 통증이 나타난다면 방치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후 증상에 맞는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최현철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스크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노암이 반복되는 사용으로 디스크가 변성이 되면 디스크 안에 있는 수분, 즉 물이 감소하면서 원래 역할을 하는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때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디스크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디스크의 비수술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비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 내시경 수액 감압술이 있습니다. 신경 차단술은 신경 압박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돕는 비교적 간단한 치료 방법입니다. 신경 성형술은 주사바늘 사이로 간에 따라 와이어를 진입시켜서 신경 압박 부위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며, 내시경 수액 감압술은 내시경을 통하여 신경이 압박된 부위를 직접 확인을 하고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해 튀어나온 디스크를 다듬어주는 방법입니다. 치료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치료 이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가볍게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해서 과하게 긴장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량을 줄여준다면 목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에서는 척추를 포함해 허리를 곧게 펴고 원만한 십자형 곡선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유연성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한다면 체형 교정과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스크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디스크 질환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상태라면 비술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때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 치료를 미룬다면 비술적 치료만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힘들고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통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시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과거에는 없던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독보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IT 서비스 컨설팅부터 관련 시스템 구축과 운영까지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언급된 이후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산업시대를 대표하는 용어가 되었는데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뜻한다고 합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들은 기존 산업 생산 환경과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바꿔놓고 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IT 서비스 컨설팅부터 관련 시스템 구축, 운영까지 진행하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우리 회사는 2000년에 설립하여 IT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다년간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공 분야에서 최고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 행정, 고용 분야에서 시스템 컨설팅에서부터 구축, 운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변화를 선도해가며 창의적인 생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는 이곳. 그동안 국가 기준 데이터 체계를 위한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복지부 사회보장 시스템 컨설팅과 범국가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등 굵직한 공공정보 시스템 관련 사업을 해왔으며 매해 20에서 30여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는데요. 오늘날 전 세계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코드 플랫폼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코드 플랫폼을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 향상으로 디지털 비즈니스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로우코드란 간단한 명령으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코딩 과정을 단순화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라는데요. 이곳에서는 로우코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은 개발자가 핵심 업무 모듈화만 신경 쓰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알아서 해준다는데요. 즉, 핵심 업무를 모듈로 개발한 후 이를 배포하고 운영, 모니터링하는 모든 과정을 로우코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이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플랫폼은 비즈니스 규칙을 메타화한 개발 방식으로 재성성이 우수하고 기능 및 비기능적 제약 요소 없이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API 제작 및 조합이 용이하여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현되어 노락인으로 범용성,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조미디어의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네, 저희는 통합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기술과 또 서비스 역량을 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IT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을 했습니다. 한국에도 이러한 컨설팅과 또 시스템 구축을 하는 통합 IT 서비스 회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사에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는 컨설팅과 구축 역량을 두루 갖춘 회사인데요. 컨설팅 측면에서는 요즘은 뭐 디지털 전환 관련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서 디지털 전환 관련한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시스템 구축 측면에 있어서는 역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것을 로우코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우코드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대형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점이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우코드 플랫폼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했을까요? 네, 로우코드 플랫폼은 어느 특정 도메인에 한정해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용성이라든가 재사용성 또 확장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로우코드 플랫폼도 범용성, 그다음에 재사용성, 확장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범용성과 재사용성을 위해서는 메타정보 기반으로 플랫폼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저희 회사 플랫폼은 메타정보 기반으로 플랫폼을 설계하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확장성을 위해서 개방형 기술들을 채택을 해서 멀티 클라우드를 다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운영 철학이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는 함께 성장하고 모두가 행복한 회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늘 같은 어떤 그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장하고 또 그 성과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나눔으로 해서 모두가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네.
앞으로 몇 년간은 로코드 플랫폼에 중점을 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로코드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사스 형태의 서비스를 출시해서 글로벌 진출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스토킹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홍성환 변호사와 함께 스토킹 범죄에 관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경찰대학을 28기로 졸업했고 남대문 경찰서 수사과, 국무총리실, 그리고 동대문 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를 했고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홍성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스토킹 범죄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먼저 가지는데요. 가장 먼저 복합성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스토킹 행위가 간단하게 서로에게 다가가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집에 찾아간다거나 직장에 원하지 않는 선물을 보낸다거나 이런 여러 행위가 복합되어 있고 이게 심지어는 나중에 범죄로 발전해서 성범죄, 강력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성을 가진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호성인데요. 이런 스토킹 행위가 일상적인 행위와 범죄 사이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을 때 스토킹 행위가 범죄가 되는데 도대체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게 의미가 뭔지 아마 실무하시는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인해 발생하는 마지막 특징이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관련 상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가장 먼저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먼저 물어봅니다. 전 남편과 전 아내 또는 애인 관계, 서로 인연이 있던 관계였는지를 물어보는데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대면하거나 아예 일면식도 없는 사람 사이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먼저 서로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확인하는 거죠.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형사소송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이제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이러한 보호 절차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변호사로서 안내해 드리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송 시에는 어떤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행위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 기록, 전화 통화 기록, 아니면 원치 않는 선물을 보낸 기록 등 다양하게 남아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증거들이 좀 보기 싫다고 해서 버리거나 하지 마시고 최대한 사진으로라도 남겨놓으시라는 겁니다. 예.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칼이나 드라이버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스토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제 가장 큰 거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과 무익한 의사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기를 권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이 범죄 피해자분들이 변호사를 만나는 걸 상당히 꺼려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변호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러한 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영어는 이제 세계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어 조기 교육에 관심을 갖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다는데요. 자는 가운데 초등학교 6년간 영어 구조가 체화되게 하는 훈련 플랫폼을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현대 사회는 국가 간 무역 확대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확산, 그리고 수송 수단의 발달로 전 세계가 경제, 사회, 정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유기적 단위로 통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게 되었다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어가 글로벌 인재의 필수 요건으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년기 시절부터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통한 영어 학습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영어 공부를 해도 영어로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 한마디도 제대로 된 영어 회화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여기 영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 대비 말하기 능력이 부족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때부터 충분한 말하기 연습을 통해 원어민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어 회화 훈련 프로그램을 선보인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영어 말하기 연습에 너무 소중한 어린아이 시기에 영어 구조가 입으로 체화되는 경험을 선사해주는 에듀테크 기업입니다. 사실 외국어는 눈과 손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닌 말로 연습하는 것이죠. 영어 말하기가 되려면 입으로 최소 2,400시간 이상을 연습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8단계 말하기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영어 말하기 연습의 중요한 시기인 5세에서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방과 후 학교, 영어학원에 온라인 스피킹 연습 툴과 자체 제작한 영어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었을까요? 영어 말하기를 잘하고 싶다면 반드시 말로 반복 훈련해야 한다는 영어의 본질을 알리고 한국 초등학교 영어 교육에서 말하기 연습이 너무 부족한 이 현실을 타개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심화된 디지털 소외계층의 학습 격차와 결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영어 스피킹 연습을 할 수 있는 콘텐츠와 앱을 만들어 보급합니다. 영어 말하기 훈련은 크게 언어학습형과 운동학습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데요. 언어학습형 영어 훈련은 개념학습으로서 지식 획득의 목적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명시적이고 의식적인 배움을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학습형 영어 훈련은 반복적인 경험과 연습으로 숙련된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변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는데요. 농구나 수영 등의 운동을 익히려면 면밀히 눈으로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절대 숙련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습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히 농구나 수영 시합을 할 수도 없죠. 외국어 학습도 마찬가지로 단지 눈과 손으로 문제를 풀거나 외국인과 수업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입에서 영어 문장이 튀어나올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듣기와 말하기, 읽기 훈련이 선행되어서 내 입에 체화되어야 비로소 입으로 외국어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회사의 8단계 운동학습형 영어 훈련 서비스를 통해서 영어가 입으로 체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웹버전 8단계 온라인 영어 말하기 훈련 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서나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등 소요한 기기로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앱버전으로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2022년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선정되어 국가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 자금을 활용하여 더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도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앱을 로그인하면 학원이나 학교에서 학습하던 파트를 바로 이어서 학습할 수 있고 단어만 학습하거나 문장 단위로 학습하면서 다양하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 도시부터 도서상간 소외지역 아이들, 더 나아가 비영어권 국가의 어린이까지 자유롭게 영어 말하기 훈련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 2인용 방송 스튜디오 부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부스 안에서 아이가 영어 말하기 영상을 녹화하여 마치 앵커가 된 것 같은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3개월 이내에 간단한 짧은 문장을 녹화할 수도 있고 6개월 정도 지나면 영상 스크립트를 한글로 보면서 영어로 녹화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은 직접 입으로 많이 연습하고 녹화하는 이 과정을 통해 말하기 실력이 계속 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만족도가 높고요. 학부모 입장에서 역시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는 이 메시지에서 영어 말하기 훈련 전후 영상 비교를 통해 우리 아이의 말하기 훈련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앞으로는 영어 회화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날까지 영어 말하기 훈련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언어 체화를 위한 기존의 운동학습형 훈련 툴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AI 원어민 대화 서비스 개발을 통해 학생 수준별 맞춤 발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 해외 유학을 나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동일한 효과를 보는 것을 목표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외식 메뉴가 바로 고기인데요. 특히 고깃집 창업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서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이 꾸준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돼지갈비를 선보이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불경기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정년퇴직 연령대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취업이 아닌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다양한 창업 분야 중에서도 고깃집 창업은 보다 고객 접근성이 쉽고 계절이나 유행을 타지 않아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고객 수요가 높은 만큼 고깃집 경쟁 역시 치열하며 초보 창업자들의 경우 요리 경험 부족과 사업 노하우 부족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고깃집 창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고기 맛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완성하고 편리한 운영 시스템으로 고객과 창업자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30년 전통의 흑돼지 왕갈비 전문점입니다. 현재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지역 등 40여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원이 다른 맛과 자부심으로 많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넓은 매장 내부와 쾌적하고 깔끔한 실내 인테리어를 연출하여 가족과 친구, 연인을 비롯해 각종 모임이나 직장인들의 회식 장소로도 손색 없다는 이곳. 이른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안은 음식을 먹으러 온 고객들로 가득한데요. 시원한 묵사발과 잡채 등 푸짐한 밑반찬이 나오고 드디어 이곳의 대표 메뉴인 돼지갈비가 등장했습니다. 철판 위에 놓여 지글지글 구워지는 돼지갈비는 고객들의 침샘을 자극하는데요. 이 고기는 고품질의 흑돼지 원육을 사용하여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것은 물론 천연과즙과 흑마늘을 포함한 20여 가지의 재료와 황금 비율의 소스 연구를 통해 찾아낸 3단계 숙성 비법으로 돼지갈비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고기도 너무 부드럽고 육즙도 풍부해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양도 너무 많고 반찬도 풍부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흑돼지 원육에 고춧가루와 천연과일로 양념을 하여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매콤한 돼지갈비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냉면이나 김치찌개, 계란찜 등 고기와 함께 먹기 좋은 사이드 메뉴가 준비되어 있으며 상추나 깻잎 같은 쌈류는 셀프바에서 고객이 직접 리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저희가 쓰고 있는 본육에 대한 품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본육의 품질은 흑돼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맛의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는 자연 맛을 찾는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소스의 비결이 있다고 저희는 고집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 본사에서는 안정적인 물류망과 직영 공장을 운영하며 점주들이 돼지갈비를 직접 자르고 숙성시켜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할 필요 없는 원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점주들이 원활하게 매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한다는데요. 돼지갈비라는 아이템이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계절도 타지 않으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맛있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본사에서 원팩으로 제공을 해주니까 뭐 별도로 고기를 재거나 까다롭게 관리할 필요 없어서 아주 만족하게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전환 창업을 지금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미 점주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가서 낙오가 될지 다시 일어설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저희를 찾아오시는데요. 저희는 지금 간판비를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비 그리고 가맹비를 면제를 해드리는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곳이 바뀌었어, 내가 이거를 알릴 거야 하면은 홍보비가 필요하세요. 그 홍보를 저희가 갈비 300대 지원을 해서 그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외식 메뉴 중 하나인 돼지갈비. 만약 돼지갈비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끊임없는 연구로 차별화된 돼지갈비를 선보이며 편리한 운영 시스템을 갖춘 돼지갈비 전문점에서 창업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현재 저희가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업종 변환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받으신 분들은 너무 만족해 하시고요. 그래서 많은 전국에 계신 분들께 이 이벤트를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술품 같은 예술작품의 수집과 투자는 부자들만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MZ세대들이 그 변화의 진원지라는데요. 이들은 미술품을 더 이상 미술 교과서에 나오는 나와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마치 나만의 희귀 아이템을 갖는 것처럼 작품을 소장하고 싶어 한다는데요. 이처럼 MZ세대가 미술품을 친숙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다양한 아트테크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면서 누구나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술 시장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시장 규모 역시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갤러리. 이곳은 미술계를 무한한 성장의 시장으로 보고 미술품의 대중화를 이루고자 갤러리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곳에서는 2주마다 작품을 바꿔가며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유망한 신진 작가의 개인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단체전과 모교에서 치르는 졸업 전시가 아니면 전시할 기회가 적은 대학생들의 졸업 작품전, 그리고 프린터로 출력된 작품들의 난립으로 힘겹게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전통 판화전과 그래피티 전시, 식물화 전시와 같이 특색 있는 전시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는데요. 이번 전시회에는 낙서와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팝아트의 새로운 회화 양식을 창조하고 있는 양정수 작가의 작품들을 전시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투명하고 건전하며 개인 간의 미술품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미술 생태계를 꿈꾼다는데요. 이에 2017년에 온라인 플랫폼을 오픈하여 현재 약 2,300명의 작가와 약 3만 4천여 점의 작품이 등록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미술품의 실거래 가격과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술품 거래 서비스 앱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미술품 할부금융업에 부수하는 신진화가의 미술품 판매 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 신고를 완료하여 60개월 이내에서 자유롭게 그 기간을 결정하여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는 미술품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미술품 무이자 할부 서비스는 한 달에 커피 한 잔 가격으로 누구나 마음에 드는 그림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5년 동안 약 3만 4천여 점의 작품 중 1,622점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고가에 거래되는 미술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미술품 무이자 할부 서비스와 미술품 거래 서비스 앱을 통해 누구나 투명하게 미술품 거래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헬륨 가스를 마시고 목소리를 바꾸는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은 양의 헬륨 가스를 마시면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서 기절하거나 심하면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헬륨 가스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헬륨 가스를 마신 이후에 어지럽거나 두통이 나타난다면 산소를 마시면서 산소 포화도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